그 굉장히 가지 않은 길이죠. 근데 여튼 새로운 길을 좀 가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역은 유성을 쪽을 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튼 그 앞으로에 있어서 말씀드리고 그랬지만 대전이 갖고 있는 가능성, 잠재력이 굉장히 큰데 그 가능성이 현실이 되는 데 있어가지고 일조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 이상민 의원이 이제 국민의힘으로 유성을 출마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좀 그러면 내부에서 교통정리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 이상민 의원의 그 5선에 이르는 그러한 경륜과 또 여러 가지 그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또 어떤 도움이 되면 대전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과정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선의의 어떤 협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이상민 의원님이 오시게 되면은 서로 간에 힘을 합쳐서 지역 발전에 서로 간에 어떤 논의를 많이 하면서 좋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선을 통해서 어쨌든 뭐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을 거치겠다는 건 아니면 뭐 그것을 뭐 양보하는 것인지. 그 부분은 저도 모르죠. 그러니까는 경선을 할 수도 있고 또 여튼 뭐 얘기를 하다 보면은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겠고 그래서 이거는 경쟁 상대라기보다는 그분이 갖고 있는 경륜과 경험이 있고 그러시기 때문에 네트워크도 있고 그러시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 그거를 충분히 논의하고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하신 기자분 계십니까? 원래 유성군에 그 박철환 전 대전시 정무수석이 출마 후보군으로 뽑혔잖아요. 교감이 있으셨나요? 유성군 일쪽으로 생각하실 때? 박철환 저는 사실 그 정치에 대해서 그다지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철환 수석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을 했고 그분에 대해서 함께할 힘을 보탤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랬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박 수석께서 이번에 좀 이렇게 다른 생각을 갖게 되시고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어떠한 그동안 해보던 일을 계속 전업에 본업에 집중하시기로 하고 그러면서 유성을 쪽에 어떠한 공백이 생겼는데 그 부분들이 서로 간에 좀 좋은 어떤 관계 형성 속에서 이어져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수석이랑 그 오해라든가 갈등이라든가 그런 거 전혀 뉴스 한재 기자인데요. 방금 전에 정치에 대해서는 그다지 생각 안 하셨다고 박철환 수석 나가는 건 찬성했고 그 부분에 힘을 보탤 수 있다고 생각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뭐 계기적으로 봤을 때 출마해야겠다, 내가 정치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한 특별한 계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특별한 계기보다는요 그동안에 있어서 여러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그러니까는 저는 언론인으로 있다가 사업을 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시에 들어왔고요. 사실 저는 출발이 정치부 기자였기 때문에 정치에 대해서는 좀 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정치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정치부를 떠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 말진이었거든요. 말진은 매번 우리가 받아쓰기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치부 기자인가 싶어가지고 여기 있다가는 너무 소진이 되겠다 싶어서 좀 다른 경험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부서를 옮기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본 정치는 사실은 깊이 보지를 못했던 거죠. 근데 요번에 이제 시에 와가지고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치라는 게 자원 배분의 역할을 하는구나. 제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어떠한 예산이라든가 또 내지는 그러한 어떠한 돈이라든가 이런 이 어떠한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와서 시정을 와서 보고 그러니까 여기는 다루는 규모가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사실은 대전시가 대전에서 가장 큰 조직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조직이 공무원 조직입니다. 그래서 야, 여기가 큰 그러한 자금을 예산을 다루고 또 굉장히 많은 인력이 있고 그리고 예산을 배분할 수 있는 역할도 하고 그렇다면 이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는 그동안 정치에 대해서 제가 알았던 것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자금과 인력이 제대로 쓰이게 될 때 우리나라는 훨씬 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한번 정치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 가운데서 특히 유성을이란 부분을 생각하게 된 것은 결국은 대한민국은 과학기술입니다. 그 부분들이 시민들과 잘 호흡이 되고 과학자들이 신나는 사회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국가의 미래 정책 방향과 일치돼 나갈 때 대한민국은 훨씬 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는데 어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정치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됐고 또 어떤 지역구에 대해서도 유성을이란 부분들이 정말 우리나라 과학계에서의 중심이니까 이 부분들은 자 한번 도전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실 기자분 계십니다. 이장우 시장님 저 어떤 말씀을 해주시죠? 손은 저쪽에서 먼저 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네, 굉장히 오기문입니다. 혹시 이상민 의원하고 좀 사전 유감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 추후에 어떻게 만나보신 의향이 있으시면 아직은 제가 공직에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오늘 이 자리도 제가 이 출마를 얘기하는 자리로 생각하진 않았고요. 여튼 지금까지 12월 8일 날 그만두니까 1년 4개월 동안의 감사를 표하는 그런 자리, 그런 가운데서 대전의 미래를 이제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좀 생각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뭐 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이상민 의원님을 지역 대덕특구 50주년 해가지고 지역 혁신 포럼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만나서 인사드렸어요. 인사드리고 그랬는데 앞으로 이제는 이제 공직을 끝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만나 뵙고 또 얘기도 나누고 그럴 필요가 있겠죠. 네. 우리 저기 있어요. 엑시스 전문입니다. 이장우 시장님 어떤 말씀을 해주시나요? 이 시장님이요? 열심히 해보라고 그런 말씀 주셨죠. 네, 다음 질문하실 기자분. 네. 한번더 그러니까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으로 입당할 때에는 부시장님께서는 총선 출마를 하지 않고 이상민 의원의 육선에 도울 수 있다는 의미인 건가요? 어떻게요?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했을 때 네네. 부시장님께서는 경선 출마 대신 이상민 의원의 육선을 도울 수 있다는 아니죠. 의미인가요? 그거는 아니죠. 그러니까는 그 부분은 아직은 결정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필요하면 경선을 하는 거고 그런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이게 결국 중요한 거는 이번 총선의 의미가 사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있다고 그러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지금 여소 야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래 의미에서의 정권 교체는 아직 안 됐고 이전 정부의 연속선상에 있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 총선의 의미는 정권의 어떠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한 그런 의미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총선 승리가 중요한 거지 지금에 있어서 누가 되고 누가 안 되고 그거는 저는 중요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이상민 의원님이랑 충분히 같이 또 그렇다고 해서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닌 거고 우리는 결국은 이제 당을 이루게 되면은 그 당 내에서의 움직임이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논리라든가 얘기라든가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동희 기자입니다. 민선 8기 시작하면서 이장우 시장님 계속 좀 함께 하셨는데 영향을 좀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향후 개인적으로 이제 정치 일정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제 정치를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뭐 구체적이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 부분요. 제가 일단은 이 시장님께 영향을 받은 거는요. 현장력입니다. 저도 사실은 현장을 굉장히 중시하는 편인데 이 시장님이 산불 현장에서 이 누구보다도 앞장서 가지고 현장을 지키셨던 거, 그다음에 영시 축제에서도
제일 늦게까지 남아 계시면서 이 현장 챙기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그다음에 정치 일정이라고 이렇게 말씀 주시면 저는 사실 이제 초짜거든요. 그래서 몰라요. 그래서 일단은 12월 8일까지의 이 근무하는 거 그거에만 지금 다 이 중점을 두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그 이후에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네, 다음 질문 없으시면 이걸로 가져가는데 네, 데일리한국의 정혜주 기자입니다. 계속 이상민 의원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안 물어볼 수가 없는 것 같아서요. 이상민 의원하고 어쨌든 바꾸게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상민 의원보다 본인이 뭐가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얘기 좀 해주시죠. 글쎄요, 이 의원이 우리가 제가 한번 생각해봤는데 5대 빵이에요. 이 의원님은 5선을 하셨고요. 저는 제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위에 있다 뭐 이렇게 드릴 말씀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그 대덕단지에 계속 이렇게 있고 그러면서 과학자들의 니즈가 뭔지 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게 되면은 지금 과학자분들한테는 교류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주 간단한 거지만 안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점심 시간에 서로 그 상호 방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에트리 연구원이 표준점 가서 밥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아직 그거 뭐 안 됩니다. 또 굉장히 간단한 일 같은데 50년이 되도록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학자분들한테 꼭 해결이 돼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대전 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대전 경제가 잘 되기 위해서는요 과학자분들이 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기업들하고 연구를 같이 하면서 스톡옵션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연구소 그 기업도 살고 연구원도 살고 그러는데 현재 이해 충돌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충분히 해결책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고 또 하나는 대전이 과학도시라고 그러지만 지금 이장우 시장님 때 들어와가지고 변화가 생기고 그랬지만 대전이 과학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일반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대덕단지에 대해서 방문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지역 우리 과학도시라는 것 또 내지는 대전시의 경제 또 내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보는데 또 이런 현장에서의 생각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무래도 여의도 문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쪽에는 좀 서툴지만은 지역에 있어서의 어떠한 필요성, 또 니즈 이런 것들은 제가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간이 좀 된 것 같은데 또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